고양이와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의 나 박사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와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이 우리 고양이를 빨리 죽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고양이를 오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우리 고양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양이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것들과 고양이의 수명을 길게 만드는 것을 공부하여 우리 고양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첫 번째, 병원에 가지 않는 것. 고양이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논문 저널 JFMS에 따르면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8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수의학의 발달과 고급진 사료들의 보급으로 인해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5살이 넘은 고양이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탑3는 신장병, 암, 심장병인데 슬프게도 이 세 가지 모두 미리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들을 미리 알고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강아지보다 병원을 찾지 않는 고양이들에게는 이러한 빠른 진단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양이와 오랜 시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찾아 고양이의 몸에 어딘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접종도 주기적으로 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두 번째, 산책. 여러분 혹시 산책량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로망은 고이 접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역동물이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동물이라는 뜻인데요.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바깥 냄새를 잔뜩 맡으며 행복해하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집과 달리 차가운 공기와 낯설고 커다란 소리들, 다른 동물들의 냄새에 노출되게 되면 자신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양이는 지금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절망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양이가 느끼는 공포가 고양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수명을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책은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에게 다양한 바이러스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에는 고양이에게 위험한 찐득이나 기생충, 벼룩이나 다양한 세균들이 외부에 비해서 매우 적고 접종하지 않은 길냥이와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검사와 접종을 한다면 고양이를 위협할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지만 산책을 나가는 순간 파보나 칼리시, 허피스 등 길냥이들이 자주 걸리는 나쁜 바이러스로 옮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길냥이만 안 만나면 산책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땡! 아주 틀렸습니다. 길냥이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길냥이의 분변이나 털, 벼룩이나 기생충은 길거리에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길냥이를 만나지 않고 산책만 하더라도 고양이의 발에, 털에 붙어 고양이를 감염시킬 수 있으니 산책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외부의 소리에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유연한 우리 고양이가 하네스 등 안전장치를 벗어던지고 탈주를 해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건 역시 굉장한 위험이니 이제 산책을 시키고 싶다는 로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죠?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세 번째, 비만. 사실 비만에서 좋은 동물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고양이, 개 모두 마찬가지죠. 그중 고양이는 전체 고양이 중 30% 정도가 과체중이며 5살이 넘은 고양이 중 반 이상이 비만이나 과체중인 상태가 많다고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밥도 많이 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하는 행동이 단지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하실 수 있지만요, 이러한 행동이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비만은 당뇨, 고혈압, 지방간, 관절염 등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훨씬 더 빨리 오게 합니다. 그중 당뇨가 올 가능성은 일반 고양이의 4배이며 무거워진 고양이의 몸이 고양이의 연약한 관절에 과부하를 오게 하고 관절염도 훨씬 더 빨리 오게 만들어요. 고양이가 비만이 되기 전에 운동도 하루에 15분씩 4번 정도 해주시고 사료도 칼로리에 맞게 급여하고 간식도 줄여주시고 만약 이미 비만이 되었다고 해도 하루에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주시고 사료도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사료를 급여하여 우리 고양이들이 다시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 나박사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많이 했죠? 그럼 지금부터는 고양이의 수명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는 행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수분 섭취. 고양이는 물을 정말 안 마시는 동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고양이는 소변에 관련된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요독증 등 다양한 질병이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데요. 이런 질병에 걸린 고양이들은 매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슬픈 이야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이런 질병을 막는 방법이 고양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치만 박사님, 고양이들은 물을 안 먹는걸요. 그럼요. 저도 집사인데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먹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쓴다면 고양이의 음수량을 늘리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습식인데요. 습식 자체의 수분 함유량으로 인해 그냥 습식을 급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습식을 한 팩 급여한다면 그 한 팩을 3등분하여 습식의 양만큼 물을 섞어서 조금 더 묽게 급여한다면 고양이가 습식을 먹기 위해 섞여있는 물을 함께 섭취하며 수분 섭취량을 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습식의 양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면 습식의 향이 너무 연해져서 고양이가 속지 않고 습식마저 먹지 않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비율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날이 너무 추워져서 집에서 꽁꽁 싸매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고양이는 털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보다 정상 체온이 1도 높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나만 이불 속에서 전기장판을 누리지 마시고 고양이가 자주 있는 곳에 따뜻한 담요 살포시 깔아서 우리 주인님의 예쁨을 받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들과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세상 가장 소중한 우리 고양이와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세상 모든 반려동물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